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인도를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최근 인도는 8.2%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1년 반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이며 모든 전문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죠. 마치 거침없이 질주하는 기관차처럼 인도의 경제는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 이 화려한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또 다른 수치가 공개됩니다. 인도의 10월 산업 생산 증가율이 고작 0.3%에 그쳤다는 소식이었죠.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8.2%라는 성장률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축포를 터뜨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고음이 울리는 이 기묘한 상황. 도대체 인도의 경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진짜 인도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혼란의 중심에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1997년 외환위기의 기억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있습니다. 최근 IMF는 전 세계 경제를 감시하는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던 중 인도 경제 통계에 대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인도가 발표하는 GDP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IMF는 인도의 통계가 여전히 2011년의 낡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생산 부문과 지출 부문 데이터 간의 불일치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도를 가지고 낯선 길을 운전하는 것처럼 인도의 경제 정책이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워지고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IMF의 이러한 지적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인도의 성장 신화 그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MF가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인도의 독특한 경제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인도의 경제는 크게 조직 부문과 비조직 부문으로 나뉩니다. 조직 부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정부기관, 은행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규제를 따르는 공식 경제 영역이죠. 반면 비조직 부문은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 길거리 노점상, 일용직 노동자, 소규모 가족 공장 등 공식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거대한 비공식 경제를 의미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도의 전체 노동 인구 중 무려 94%가 바로 이 비조직 부문에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단 6%만이 조직 부문에서 일하고 있죠. 국가 경제의 실핏줄이자 뿌리인 셈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GDP를 계산할 때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6%의 조직 부문 성과를 가지고 나머지 94% 비조직 부문의 성과를 추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숲 전체의 건강 상태를 가장 크고 튼튼한 나무 한 그루만 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나무는 잘 자라고 있지만 나머지 94%의 작은 나무들이 병들고 시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숲 전체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도의 통계가 바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인도 정부가 시행한 화폐 개혁이나 상품 서비스세, GST, 도입 같은 정책들은 현금 거래에 의존하는 비조직 부문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즉, 94%의 비조직 부문은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성장하는 6%의 조직 부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들의 상황을 추정했기 때문에
현실과 정반대로 비조직 부문 역시 성장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상승하는 경제로 둔갑시킨 통계의 마법이었던 셈이죠. 이러한 통계 왜곡의 역사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 정부는 GDP 산정 기준을 새롭게 변경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새로운 기준은 이전 정부 시절보다 현 정부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유령 회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80만 개 기업 중 30만 개를 폐쇄 조치했는데 이는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상식적으로 GDP에 큰 변화가 있어야 했지만 놀랍게도 GDP 수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비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불편한 조사 결과들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발표되지 않고 묻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낳게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렇게까지 숫자에 집착하는 걸까요? 첫째는 이미지 정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글로벌 리더 인도라는 이미지는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정치적 지지를 얻는데 매우 효과적인 선전 도구입니다. 당장 내 삶은 팍팍하더라도 나라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에 이안을 얻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둘째는 주식시장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6%의 조직 부문, 즉 대기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부문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만으로도 시장은 활기를 띠고 투자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94%의 서민들의 고통은 화려한 성장률이라는 장막 뒤에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인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 통계 문제를 넘어 성장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소수의 대기업이 이끄는 성장이 과연 진정한 국가의 성장일까요? 94%의 국민이 그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다면 그 숫자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한때 우리 대한민국 역시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수많은 그늘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픈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인도의 빛나는 성장률 뒤에 숨겨진 94%의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는 진정한 발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